이래서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는 쓸모가 없는 거야? 선영이 변명하려 하자 준호가 소리쳤다. 입 다물어. 망친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준호는 친척들 앞에서 발로 선영을 세게 밟아대며 밀쳤다. 체면 구기지 말랬지? 쟁반이 쏟아지고 선영은 바닥에 쓰러졌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고 문틈에서 하윤이가 울먹였다. 엄마. 친척들은 모두 지켜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날 선영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둑어둑한데 아파트 주방에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부엌에서는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손은 이미 기름에 데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까지 차례로 부쳐내야 했거든요. 에휴, 이게 다 언제 끝나나? 선영은 작게 한숨을 쉬며 앞치마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반이 넘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아직도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명절이면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선영 혼자 모든 준비를 하고 남편은 친척들이 오기 직전에야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나오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풍경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차례는 9시에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최말순의 눈은 언제나 매서웠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음식이 늦거나 모양이 흐트러지면 당장 잔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송편을 찜통에 담았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이었습니다. 밤새 손이 아팠지만 모양만큼은 반듯하게 만들려고 애썼죠. 송편 위에 솔잎을 곱게 얹고 뚜껑을 닫으며 선영은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새벽엔 제일 먼저 일어나야지. 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 최말순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네, 어머니.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시 반? 그것도 일찍이라고? 우리 시대엔 명절 새벽이면 3시에 일어나 불부터 지폈어.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들 산다니까.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부치고 있는 전을 이것저것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이 호박전은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 기름을 얼마나 먹었겠어?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더 얇게 부치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말수는 코웃음을 치며 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릇은 제대로 준비했겠지? 작은 접시 말고 큰 접시에 담아야 해. 차례상은 보기 좋아야 하는 거야. 네, 큰 접시로 준비했습니다. 나물은 간이 잘 맞아?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안 돼. 친척들이 다 맛을 보는데. 맛봤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라니. 내가 괜찮다고 하면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 내가 직접 봐야겠네.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나물 그릇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시금치 나물을 집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싱겁네. 소금을 더 넣어야겠어. 어머니, 요즘은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 건강? 차례상에 건강이 어디 있어? 조상님들께 올리는 음식인데 제대로 간을 해야지. 내 친정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친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영의 친정은 그다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선영과 남동생을 키웠죠. 말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언제나 그것을 약점으로 삼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부족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8시까지는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5시가 넘어가자 선영은 본격적으로 음식들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기별로 가지런히 쌓았고 나물은 색깔별로 구분해 담았어요. 과일도 하나하나 깎아서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6시쯤 준호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들어온 준호는 하품을 하며 물을 찾았어요. 물 좀. 여기요. 선영은 재빨리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준호는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식탁에 놓인 전을 집어먹기 시작했죠. 배고파 죽겠네. 아침은 차렸어? 조금만 기다려요. 차례 음식 먼저 다 준비해야 해요. 에휴, 그럼 빨리 해. 배고픈데.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밥을 퍼고 국을 데워 상을 차렸어요. 준호는 상을 받아들고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이거 재밌네. 너도 와서 봐.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많아? 엄마가 다 시키는 거 아냐? 준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호에게 명절은 그저 쉬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 명절은 전쟁터였죠. 7시가 되자 딸 하윤이가 일어났습니다. 6살 하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우리 하윤이.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우유 줄게. 선영은 하윤을 안아 올리며 우유를 따라 주었습니다. 하윤은 엄마 품에 안긴 채 우유를 마셨어요. 선영은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윤이가 있어서 선영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집에 사람들 많이 와? 응, 많이 올 거야. 고모 할머니, 작은아버지, 사촌 오빠들도 다 온대. 나 무서워. 할머니가 또 혼낼 것 같아. 하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뜯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를 무서워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하지만 선영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말순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괜찮아, 하윤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조용히만 있으면 할머니가 혼내지 않으실 거야. 알았어, 엄마.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를 다 마셨습니다. 선영은 하윤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일을 시작했어요. 송편을 찌고 과일을 깎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7시 반쯤 말순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진도가 어때? 8시까지는 다 끝내야 해. 9시면 차례 시작이니까.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는 안 된 거나 마찬가지야. 확실하게 끝내놔야지. 말순은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영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선영에게 명절은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준호가 옷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차례 준비 다 됐어요? 응, 거의 다 됐다. 며느리가 열심히 했더라고. 말수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죠.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칭찬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끊임없이 구박하는 시어머니. 이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네. 사람들 오기 전에 집 안정리 좀 해야겠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갔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음식들을 마무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곧 친척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선영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8시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선영은 마지막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차례는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야 했죠. 며느리, 진도가 어때?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어머니. 8시 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9시면 차례 시작이야. 그 전에 친척들도 올 테고.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이미 차려진 차례상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나물 위치, 전 배치, 과일 개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긴장한 채 옆에 서 있었죠. 과일 놓는 것 좀 봐. 대추는 이쪽으로 와야지. 이것도 매번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옮기겠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과일 위치를 바꿨습니다. 말수는 계속 상을 살피며 중얼거렸어요. 나물도 다시 놓고 전도 위치를 바꿔야겠네. 에휴, 내가 안 보면 영 안 돼. 8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준호의 누나 박미란이었어요. 미란은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미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죠. 엄마 왔어요. 어머, 우리 딸. 잘 왔다.
일찍 출발했구나. 말수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라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이고, 집이 깨끗하네. 선영이가 청소 열심히 했나 봐요. 열심히 했다고 할 순 없지.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지 뭐.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란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수고했어. 오늘 음식 많이 준비했겠다. 언니 왔어요? 별로 힘든 거 아니에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미라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언제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친딸은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8시 10분쯤 준호의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모네 가족도 연이어 도착했고 사촌들까지 모두 모이니 집안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8시 30분이 되자 말순이 선영을 불렀어요. 며느리, 차례상 점검 좀 해봐.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네, 어머니. 선영은 차례상 앞으로 갔습니다. 상에는 각종 나물과 전, 과일, 그리고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던 선영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차례상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 할 도미 구이가 없었어요. 도미가. 선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도미를 손질해서 구웠었어요. 냉장고 맨 윗칸 하얀 접시에 담아서 랩으로 씌워 넣어뒀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윗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래 칸도 뒤적여 봤지만 없었습니다. 찬장도 열어보고 베란다 김치 냉장고까지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도미는 없었어요. 이럴 수가.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냉장고를 뒤적였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넣었나 싶어 싱크대 아래 찬장까지 열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 모습을 본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뭘 찾아? 곧 차례 시작해야 하는데. 언니, 도미가 안 보여요. 분명히 어제 구워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도미, 설마 차례상에 도미를 안 올렸어?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부엌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이야? 엄마, 선영이가 도미를 안 준비했대요. 차례상에 큰 생선도 없이 어떻게 차례를 지내요? 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뭐, 도미가 없다고? 어머니, 제가 분명히 어제 준비했어요. 구워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듣지 않았어요. 준비했다고?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준비했다고 할 거 아냐. 말순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부엌으로 몰려들었어요. 준호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내 마누라가 차례상에 도미도 안 올렸어.
이게 말이나 돼? 말수는 손가락으로 선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보, 도대체 뭘 한 거야? 차례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아니야. 나는 분명히 어제 하지 말고. 지금 없잖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선영의 말은 언제나 변명으로 치부됐으니까요.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차례상에 생선이 빠지면 어떡해. 조상님들이 실망하시겠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 준비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사촌 형수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미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 명절에 뭘 한 거래? 친척들은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귀가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선영 앞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차례상에 큰 생선도 안 올리고 차례를 지내겠다는 거야? 이래서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 그것은 선영이 이 집에서 평생 짊어져야 할 굴레였어요. 말수는 기회만 있으면 그 이야기를 꺼냈고 선영은 그때마다 자신이 죄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누이 미란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차례 시간 다 지나가겠어요. 그냥 도미 없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에휴, 창피해서 어떡해. 말수는 크게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부엌을 빠져나갔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준호는 나가면서 선영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것도 못 챙기냐? 창피하게. 그 말을 끝으로 준호도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은 부엌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 하윤이었어요. 하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괜찮아, 하윤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은 그 작은 손을 느끼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어요. 하윤이 있으니까요. 9시가 되자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도미 없이 지내는 차례였죠. 친척들은 차례를 지내면서도 계속 수군거렸어요. 선영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차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고 말수는 차례상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부엌에서 추가로 필요한 그릇들을 들고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만, 이 나물 위치가 이상한데? 말순이 차례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아니,
이건 내가 처음부터 잘못 놓은 거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말순의 목소리가 커지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나물 그릇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도 위치가 틀렸어. 생선전은 오른쪽에 놓아야지. 네, 지금 바로 옮기겠습니다. 선영이 전 접시를 옮기려는 순간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나저나 도미는 정말 어디 간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네. 그 말에 고모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게. 차례상에 큰 생선이 빠지면 안 되는데. 선영이가 정말 준비했던 거 맞아?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미는 제가 준비했어요. 어제 손질해서 구워놓았는데.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준비했다면서 왜 없어? 변명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내가 깜빡한 거 맞지?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준호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뭐?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우기기만 하네. 선영은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도미를 구웠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것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어제 입 다물어. 갑자기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망친 건 사실이잖아. 지금 변명한다고 도미가 생겨? 친척들 다 보고 있는데 그만 좀 해. 여보, 나는 정말 됐다니까? 체면 좀 생각해.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순도 팔짱을 낀 채 선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흉내만 내고 며느리라 할 수 있냐? 말순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선영의 말은 언제나 변명으로만 들렸으니까요. 엄마, 이제 그만하고 차례 시작하시죠. 시간도 다 됐잖아요. 미란이 말순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어요.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명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고모도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차례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물이랑 전 위치 다시 정리해. 제대로 좀 해. 말순이 명령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례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나물 그릇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선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제대로 못하겠으면 비켜. 준호가 소리치며 선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순간 준호가 발로 선영의 종아리와 발을 세게 밟으며 앞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선영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체면 구기지 말랬지. 준호의 목소리와 함께 선영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물 쟁반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선영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영이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물은 사방에 흩어졌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고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바닥이 쓰라렸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친척들 앞에서 남편한테 밟히고 넘어진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준호는 헐떡이며 선영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말수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하윤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하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하윤이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고개를 들어 하윤을 쳐다봤어요.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엄마 괜찮아.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등도 욱신거렸어요. 정리해.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선영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흩어진 나무를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발등은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휴, 이게 뭐야? 차례도 제대로 못 지내겠네. 말순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대로 시작하시죠. 나물은 다시 담으면 되니까. 에휴, 망신이야, 망신. 남보기 창피하네.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차례상 앞에 앉았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흩어진 나물을 새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나물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차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발등은 점점 더 아파왔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가 문틈에서 계속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하윤에게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차례가 끝날 때까지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거실 소파와 식탁에 둘러앉아 차례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나르고 물을 따랐습니다. 발과 종아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절뚝거릴 수 없었어요. 더 눈에 띄면 또 뭐라고 할지 몰랐으니까요. 선영아, 물 좀 더 가져와. 선영아, 이 나물 좀 데워줘. 선영아, 숟가락 하나 더 필요해. 끊임없이 불려다녔습니다. 선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정작 자신은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죠.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까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준호가 선영을 밟고 넘어뜨린 장면을 모두가 봤으니까요. 그나저나 요즘 명절 준비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고모가 화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다니. 참. 사촌 형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귀가 따가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안 된 거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 예법도 모르고. 그래도 형수님, 너무 그러시면.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말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이건 교육의 문제야.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거지. 또 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선영이 친정이 좀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키웠다는데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없었겠지. 고모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싱크대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데 아까 그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사촌 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선영을 밀친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에이,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지. 금방 풀릴 거야. 작은아버지가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촌 형수는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명절에,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 됐어. 남의 집 일에 왜 참견이야. 말순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촌 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미란이 오빠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선영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까 그건 내 일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준호는 쌀쌀맞게 대답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다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차례 음식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추가로 국수를 삶고 찌개를 끓였어요. 발과 종아리는 점점 더 아파왔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었어요. 하윤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왜? 배고파?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다가와 엄마 옆에 섰어요. 엄마, 발 아파? 하윤의 물음에 선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의 아픔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안 아파. 엄마 괜찮아. 거짓말. 아빠가 밟았잖아. 나 봤어.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은 하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하윤이. 엄마는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점심을 차려내자 친척들은 또다시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옆에 서서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을 따랐습니다. 하윤이도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준호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술을 마시다 말고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승진은 언제쯤 돼? 글쎄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리면 좀 그렇지 않나?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순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밥이나 먹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술만 마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오후가 되자 친척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화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손을 닦으며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내가 아들만 하나 있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아.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들 못 낳은 며느리가 집안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아들이 생겨? 이제라도 둘째 계획 세워봐. 아들 낳아야 이 집에서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 받지. 말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죄. 그것은 이 집에서 선영이 평생 짊어져야 할 굴레였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어요. 모두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발등과 종아리는 여전히 아팠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쉬려고 했을 때 하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하윤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선영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 하윤이? 엄마, 아빠 왜 그래? 하윤의 물음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6살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요. 그게 아빠가 엄마 밀쳤잖아. 왜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는. 그럼 왜 엄마만 혼나?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아프지 마. 제발.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여야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참고 견뎌온 시간들, 무시당하고 무너진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선영의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어요. 밤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준호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물 좀. 선영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준호는 물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친구 만났어. 왜? 명절인데 집에 있지 그랬어요. 잔소리 시작이네. 피곤하니까 그만해. 준호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어젯밤 못다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발등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일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언제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준호는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옷장에서 빨래를 꺼내려다가 준호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정리하려던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거든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 맨 위에는 새마을금고 대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선영은 눈을 의심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집 담보 대환 대출 약정서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라니.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어요. 사채업체 명함, 독촉장, 그리고 낯선 장소의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황금 바둑방이라는 곳이었어요. 바둑방? 설마. 선영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그 장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불법 도박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최근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기사까지 떴습니다. 결제 내역을 보니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돈이 나갔더군요. 선영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선영은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대출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집 담보 대출은 지난달에 실행됐습니다. 선영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집까지 담보 잡힌 거야? 선영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7,000만 원. 현재 대출 잔액 5,000만 원. 숫자들이 선영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어요. 여보, 뭐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있었어요. 선영은 황급히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대출에 담보 대출에. 바둑방은 또 뭐고요? 선영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 자금이요? 바둑방 결제 내역이 사업 자금이에요? 선영이 영수증을 내밀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우리 집이에요. 하윤이랑 저도 사는 집이라고요. 시끄러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전부 도박으로 날렸어요? 내 돈, 내 집이야. 내가 어디다 쓰든 내가 참견할 일 아니야. 준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어요. 내 돈, 내 집이라고요? 명의는 같이 돼 있잖아요. 명의가 뭐? 돈 번 사람은 나야. 내가 뭘 했다고 권리를 주장해? 준호의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1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살림?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봤어? 당신이 애 봐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됐어. 과거 얘기하지 마.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고요? 집까지 담보 잡혔는데 뭘 어떻게 알아서 해요? 참으면 돼. 내가 가만히 참고 있으면 된다고. 준호는 그렇게 소리치며 선영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빚이 이렇게 많은데. 내일이야. 신경 꺼. 준호는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집이, 우리 집이.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어요. 10년 넘게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선영이 모르는 사이에 준호는 가족의 미래를 도박판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정은 이미 무너졌구나.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어요. 집은 담보로 잡혔고 남편은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 차려야 해.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선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어요. 딸이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려 했어요. 며느리. 말순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멈춰 섰어요. 네,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서류를 봤다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선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집안일이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어머니, 집이 담보로.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빚은 어떻게 갚을 생각이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나설 일 아니야.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오후가 되자 준호가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선영은 홀로 집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하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저녁 차려줄게. 선영은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은 막막했어요. 밤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선영은 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무능해서. 선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 가정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말순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려다가 말순의 목소리에 멈춰 섰어요. 며느리, 이리 와서 앉아. 선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선영을 쳐다봤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놀랐지? 네. 어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호가 그렇게 됐는데 어미로서 그냥 둘 수 없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줄 거야. 선영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말순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내 땅이 좀 있잖아. 그걸 팔면 준호 빚 정도는 갚을 수 있어.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말순은 선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긴장한 채 말순을 바라봤어요. 이혼은 하지 마. 그 말에 선영은 놀랐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무슨, 알아. 내가 힘들다는 거. 준호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이혼하면 누가 손해야? 너만 손해지. 말순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 생각해라. 하윤이가 아빠 없이 크면 얼마나 힘들겠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어머니, 저는 내가 빚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알겠지? 말순은 선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착하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순의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말순이 정말 땅을 팔아 빚을 갚아줄까요?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전이 되자 선영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했어요. 말순의 땅이 정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가까운 카페에 들러 휴대폰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집부터 확인했어요. 근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으로 말순의 땅을 조회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말순이 가지고 있던 땅 5필지 중 2필지가 이미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매각 시기를 보니 3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매각 금액은 대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달 전이면
준호의 첫 대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구나.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또다시 빚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말았죠. 남은 땅을 확인해 봤습니다. 세 필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한 필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말순도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남은 땅으로는 부족해. 선영은 계산해 봤습니다. 남은 땅을 다 팔아도 준호의 빚을 전부 갚기에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말순의 대출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선영은 좌절했습니다. 말순의 말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빚을 갚아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선영을 묶어두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날 속인 거야. 선영은 등기부등본을 휴대폰에 저장하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도미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분명히 준비했는데 사라진 도미. 누군가 치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기요, 현관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거요? 추석 전날이요.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요. 무슨 일이신데요? 집에 물건이 없어져서요. 확인 좀 해보려고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느 동 몇 호세요? 3동 3층 2호요. 직원은 컴퓨터로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긴장한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공용 복도 영상이랑 현관 쪽 화면이 있는데 둘 다 보실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선영네 집 현관 앞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빨리 돌리며 확인했어요. 추석 전날 저녁 선영이 도미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요. 이게 저예요. 선영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미를 분명히 가지고 들어갔어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 4시쯤 누군가 선영네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우이 미란이었어요. 미란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접시였어요. 도미.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은 도미를 들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더니 계단 입구 환기창 근처에 접시를 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럴 수가.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미를 치운 건 미란이었던 거예요. 일부러 선영이 실수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영상 좀 저장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직원은 영상을 복사해 선영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영은 파일을 휴대폰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관리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실수한 게 아니었어. 날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어.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미란이 도미를 치웠고 말순과 준호는 선영을 몰아붙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쓸모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었죠. 선영은 집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 속 영상을 다시 봤어요. 미란이 도미를 치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집은 처음부터 날 짓밟으려고 했던 거야. 선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견뎌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발등에 멍 자국. 아직도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밟은 흔적이었죠. 증거를 모아야 해. 하나하나 다. 선영은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용복도 영상, 멍 자국 사진, 그리고 준호의 대출 서류까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선영은 휴대폰으로 법률 상담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가까운 법무법인을 검색해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더는 밟히지 않아. 이제는 내가.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참고 견디던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선영은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자 하윤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아, 하윤아. 아무것도 아니야. 선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을 안아주었어요. 엄마 얼굴이 달라 보여. 좀 밝아진 것 같아. 하윤의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진짜? 다행이다. 하윤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선영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폭행 흔적, 도박 기록, 영상 자료까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 말순이 친척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추석 뒤풀이 자리였어요.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란도 왔죠. 오늘은 편하게 놀다가. 추석 때 너무 정신없었잖아. 말수는 웃으며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선영이 아침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수고했네. 음식이 푸짐하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아 있었고 말수는 상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나저나 추석 때 일은 좀 안 됐지?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미일과 준호가 선영을 밀친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에휴, 말도 마. 창피해서. 말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제는 잊어야죠. 사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가 싶더니 거실 텔레비전 쪽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 뭐 하는 거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텔레비전에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선영의 휴대폰 화면이 떴습니다. 선영아, 갑자기 왜 그래?
미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침착하게 파일을 열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화면을 쳐다봤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 영상이었어요. 추석 전날 밤 선영이 도미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새벽 4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건 고모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미란이었어요. 미란은 하얀 접시에 담긴 도미를 들고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를 계단 입구에 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언니가 도미를 치웠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그게 미란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랬어요, 언니? 왜 저를 실수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치운 거잖아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다음 거 보실래요? 선영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대출 서류 사진들이었어요. 새마을금고 대출, 집 담보 대출, 바둑방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화면에 떴습니다. 이건 남편이 만든 빚이에요. 총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선영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당장 꺼. 이게 무슨 짓이야? 안 돼요. 다 보셨으면 해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선영은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선영의 발등 사진이었어요.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추석날 남편이 절 밟고 밀쳐서 생긴 거예요. 친척분들 다 보셨잖아요. 거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주먹을 쥔 채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너, 진짜? 준호가 선영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와 사촌이 재빨리 준호를 붙잡았어요. 준호야, 진정해. 나요. 저 여자가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아냐. 폭력에 도박비까지.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버둥거렸지만 두 사람이 꽉 붙잡고 있었어요. 선영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건 어머니 땅 등기부등본이에요. 5필지 중 2필지가 이미 3달 전에 팔렸더라고요. 남편 빚 갚는 데 쓰인 거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빚을 갚아줄 수 있다고. 이혼만 하지 말라고. 며느리. 그건 남은 땅으로는 부족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묶어두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고모가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이게 사실이에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를 밟은 발,
어디를 다녔는지 이제 아시겠죠? 선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며 선영을 노려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내가 정말 이랬어? 고모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박에 폭력까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촌 형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준호와 말순에게 쏠렸어요. 동정과 연민은 이제 선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말순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도 만났고 소송 준비도 다 끝났어요.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까지 받을 겁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내가, 준호가 소리쳤지만 작은아버지가 더 세게 붙잡았어요. 조용히 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선영은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돌아봤어요.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요. 선영은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밟히지 않을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저런, 준호네 집안이 완전히 며느리 잡으려다가 가문을 망쳤네. 선영은 그 자리를 떠나 방으로 갔습니다. 하윤이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탄탄했습니다. 폭행 진단서, 공용 복도 영상, 도박 기록, 대출 서류까지. 준호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준호의 변명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내가 오해를 한 겁니다. 발을 밟은 건 실수였고, 실수라고 하기엔 진단서의 상처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이 당신이 의도적으로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의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재산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준호는 집을 자기 명의라고 우겼지만 공동 명의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게다가 준호가 멋대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명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은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 사유로 참작됩니다. 판사의 판결은 명확했어요. 선영의 승소였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5,500만 원, 재산 분할은 6대 4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인 어머니에게 인정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말순도 방청석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준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도박과 폭행 기록이 알려지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박준호 대리는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준호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에서 사실상 낙인이 찍힌 거예요.
결국 준호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몰래 빌린 돈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돈 안 갚을 거야? 매일 찾아갈 거야. 사채업자들은 준호가 얻어 산 고시원 앞까지 찾아왔어요. 준호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으니까요. 말수는 남은 땅을 팔아 일부를 갚으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말순도 고향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지만 친척들은 아무도 말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 잡으려다가 집안 다 말아먹었네. 아들 교육을 그렇게 했으니 그렇지. 친척들의 뒷말은 매섭였어요. 추석 뒤풀이 날의 일은 친척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말수는 집안 어른으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미란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미를 치운 일이 알려지면서 친척들 사이에서 음흉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당신 동생네 일에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이제 우리까지 욕먹잖아. 미란의 남편은 화를 냈어요. 미란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 일도 예전만 못하게 됐죠.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한편 선영은 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은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엄마. 선영은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는 선영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하윤이도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살아? 응, 우리 하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며칠 후, 선영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받았습니다. 총 2억 원 정도였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선영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 우리 딸. 같이 열심히 해보자. 어머니와 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윤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선영이 만드는 음식은 맛있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5인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선영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억눌렸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표정은 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하윤이와 함께 친정집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송편 만들어 볼까?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하윤은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래, 좋지. 우리 하윤이랑 송편 만들자. 선영은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도 옆에서 작은 손으로 반죽을 만지며 도왔어요.
엄마, 예전에는 송편 만드는 게 슬펐는데 지금은 재밌어. 하윤의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이제는 다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엄마, 이제 안 밟혀? 하윤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는 이제 절대 밟히지 않아.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도 엄마 도와줄게.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선영과 하윤,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앉아 송편을 빚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준호와 말순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사채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말순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도 식당을 정리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선영도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이 송편 예쁘게 됐지? 하윤이 자랑스럽게 송편을 들어 보였습니다.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송편이었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최고야. 선영은 딸과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선영의 인생에는 웃음만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송편을 찜통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 견뎌줘서 고맙다.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았으면.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송편이 익어가는 동안 선영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에는 가을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하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송편 위에 올릴 파탕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나도 엄마처럼 가게 할 거야. 하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꿈이 생겼구나.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응. 그런데 엄마,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윤의 물음에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윤아, 엄마는 원래 강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를 지켜야 했거든. 그래서 강해진 거야. 그럼 나도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겠네? 당연하지. 우리 하윤이는 이미 충분히 강해. 선영은 딸을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송편이 다 익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끈한 송편을 먹었어요. 맛있다. 우리가 만든 송편이 제일 맛있어. 하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선영과 어머니도 웃으며 송편을 먹었어요. 선영아, 너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표정도 밝아지고. 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느껴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그래, 그거면 됐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은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들었고, 선영은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았던 시간들,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선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됐어요. 스스로 설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계속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계획이었어요. 하윤이의 학원비도 문제없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영은 행복했어요. 며칠 뒤 선영은 가게에서 일하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추석 때 봤던 사촌 형님이었어요. 선영 씨? 아, 어떡해. 여기서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사촌 형 남는 반찬을 몇 가지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은요? 저야 뭐. 그런데 선영 씨, 그때 잘하셨어요. 참지 말고 나오시길 잘하셨어요. 사촌 형님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선영 씨가 용감했다고. 감사해요, 형님. 준호 씨랑 어머님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죠. 선영 씨는 앞으로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촌 형님이 떠나고 나서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와 말순이 힘들어한다는 말이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선영은 정말로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하윤이와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하윤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어요. 엄마, 나봐. 높이 올라가. 조심해, 우리 하윤이. 선영은 벤치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노는 하윤이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엄마도 와. 하윤이 외쳤습니다. 선영은 벤치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어요. 하윤이 옆 그네에 앉았습니다. 같이 타자. 그래, 같이 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그네를 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선영은 그네를 타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선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밟히던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밟힌 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선영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 위에는 딸과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하윤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우리 하윤이 덕분이야. 나도 엄마 덕분에 행복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선영과 하윤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네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뒤로,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단히 잡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딸의 손을, 그리고 미래를요. 저 멀리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하윤이와 함께 그네를 타며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하윤아. 응, 엄마.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